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방송을 안해 뵙지 못했습니다. 지금 국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3법이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선거제도 개선, 선거 룰을 바꾸겠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법을 개혁하려고 이른바 민주당과 군소 4개 정당이 야합을 하여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제 역할을 해야 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야당의 투쟁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참으로 암울하기만 합니다. 붉은 수수밭으로 유명한 중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모옌의 소설 가운데 월광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월광참을 직역하자면 달빛을 베다 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월광참도는 피를 내지 않고도 사람의 목을 벨 수 있는 곰입니다. 신묘한 쇳덩어리에 대장장이 스스로 자신의 피를 떨구는 피의 제사를 지낸 후 지옥불보다 뜨겁게 달고 두드리고 또 두드려 만든 것이 월광참도인 것입니다. 그 얼마나 날선 칼이면 베어도 피가 나지 않을 정도이겠습니까? 작금의 대한민국에 그 월광참도를 들고 호련 등장한 협객이 있으니 그가 다름 아닌 검찰총장 윤석열입니다. 얼마 전 청와대 압수수색은 그의 월광참도가 잠시나마 번쩍거린 예광이었습니다. 마치 칼집에 꽂혀있던 칼을 살짝 들어올린 그 차갑게 날선 빛만으로 상대를 제압하듯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앞으로 전개될 일들이 결코 예사롭지 않음을 강렬하게 예고한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 싶을 만큼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무협지의
생생한 무대 같아 보입니다. 만약 지난해 세상을 떠난 무협지의 대가 김용이 살았다면 최소한 수십 권짜리 대야장편 무협지를 작금해 대한민국을 무대로 썼을지도 모릅니다. 여왕 박근혜의 어처구니 없는 몰락 이후 덩그러니 비어있던 옥좌에 정말이지 대책 없이 덜커덩 앉아버린 달빛 제왕 문재인의 난정이 그치지 않자 올강참도를 지닌 협객 윤석열이 보다 못해 오늘의 자신을 잊게 했던 제왕 문재인을 향해 날선 칼을 들이대는 놀라운 반전의 반전이 거듭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달빛 제왕 문재인이 협객 윤석열을 날선 검사들이 대장으로 세운 것이 불과 5달 전인데 당시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리라 생각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윤석열을 임명하면서 문재인은 우리 편 사람들도 수사해달라고 할 정도로 자기들의 비리는 감출 줄 알고 여유롭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달빛 제왕부는 세상이 요동치는 가운데 비어있던 옥좌에 슬쩍 얹히듯 오르긴 했으나 자기 힘으로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옥좌에 떠밀다시피 한 휘하들 역시 전투다운 전투도 하지 않은 채 송을 장악해 여왕 박근혜가 버리다시피 남겨놓은 전리품들이 성 안에 발에치듯 널려있자 그것을 개걸스럽게 집어먹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태양광, 2차전지, 스마트시티 등으로 포장된 각종 이권에 빠져들어 흥청망청 어지럽게 돌아가며 자기 편들 이곳저곳에 흩뿌리듯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들이 그토록 표방했던 공정과 정의의 깃발은 빛이 바래다 못해 찢긴 지가 오래된 것입니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바이지만 문재인은 최측근이라 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공식 인사 라인이 아닌 천경득과 유재수를 통해 인사를 쥐락펴락한 정황은 그들 4명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의 인사관리에 극한해야 할 총무비서관이 인사관리에 극한해야 할 그 사람이 말이요, 인사 담당 선임행정관 천경득이 어째서 청와대 바깥 인사까지 장기판의 차포치듯 인사 전행에 나섰던 것인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은 호수아비였고 총무비서실의 일개 행정관이 이를 뛰어넘어 4인방의 이론으로 인사를 쥐락펴락했으니 그토록 공정을 강조했던 달빛 제왕 문재인의 얼굴이 흑빛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게 어디 금융권만 있었겠습니까? 이러니 박근혜 때의 최서원만 욕할 것이 없습니다. 이건 남자 최서원이 하나도 아닌 여럿이 아예 청와대 안에 상주한 것이나 진배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은 협의 정신을 지닌 이 시대의 협객입니다. 사람을 위해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취임 일성대로 협의 정신이란 대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사신치의 정신인 것입니다. 달리 말해 천하의 근심을 먼저 근심하고 천하의 기쁨은 나중에 기뻐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글을 보노라면 인수신이 오버랩 됩니다. 변경 녹둔두에서 만호로 떠돌다 종육품 정읍 현감에서 수직 상승해 정삼품 전라 좌수사를 거쳐 삼도 수군 통제사에 올라 외적에게 무너지는 조선을 홀로 떠받치고 있다가 다시 선조에 의해 역적으로 내몰려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으나
백의 종군한 후 13척으로 적선 330척을 멸절시킨 명량 대첩을 이뤄내고 끝내 노량해전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충무공 이순신과 닮아 보입니다. 그래서 협지대자, 즉 협의 대의가 있는 이는 위국 위민, 곧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것일 것입니다. 현 작금의 시절이 하수상하게 요동칠수록 시대가 더없는 난세의 수렁으로 빠져들수록 강호의 무협은 되살아 납니다. 인재강호 신불육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강호에 있으면 그 몸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다. 협객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에 기대지 말지어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다.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이 한 말입니다. 때론 영화가 역사이고 무협이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협객 윤석열의 월광참도가 달빛을 베는 광경을 곧 목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협객 윤석열은 자신의 자리보다 이미 빼어든 검을 거둬들일 수 없이 정의와 나라의 안정을 위해 그리고 검찰 조직을 위해 장렬하게 싸우다 사나워할 것입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06명보다 검찰총장 윤석열 한 사람이 이 정권을 바로잡는데 더 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질이 멸렬하고 허수아비 같은 존재감도 없는 지 역할도 못하는 존재며 잔존 세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검찰총장 한 사람만도 못한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고군분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보태는데 일조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당을 믿고 국민이 이 나라의
안정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깨어 무능하고 무지한 무소불위의 독재를 행하려 하는 이 정권과 맞서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